2023 파발제 은평 누리축제가 6일 개막해 불광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닷새 동안 축하 공연, 걷기 대회, 주민 노래자랑 등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수도권의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됩니다. 이번 달 7일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하철 구간 전체 요금이 1,400원으로 오릅니다. 단풍철을 맞아 등산 계획하고 있는 분들 많을 텐데요. 가을철은 등산객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도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지자체 지원을 받아 지역에 정착하는 이른바 취농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기획보도, 농촌 취업을 택한 귀농인들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3 파발제 은평 누리축제가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불광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 첫날인 6일에는 불광천 특설무대에서 은평 구민의 날 기념식과 은평 예술인 마당, 관현악 경연대회, 주민 노래자랑 등이 펼쳐집니다. 또 7일에는 걷기 대회를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어울림 한마당, 축제 개막식과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이외에도 은평구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불광천 체험마당 버스킹 공연, 스트릿 댄스 대회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됩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 조정에 따라 오는 7일 첫 차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와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 요금이 1,4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요금 인상에 따라 정기권도 올라 서울 전역인 1단계는 5만 5천 원에서 6만 1,600원으로, 가장 거리가 먼 18단계는 11만 7,800원에서 12만 3,400원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10월 7일 이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충전일로부터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을철이면 등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단풍까지 색색 물드는 10월에는 단풍 나들이개까지 몰리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데요. 네, 이 기간 등산객이 늘어난 만큼 산악사고도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산행 중 쓰러진 등산객을 헬기로 실어 나릅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에서는 50대 여성 A씨가 등산 중 벌에 쏘여 쓰러졌습니다. A씨는 일행과 함께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산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석을 맞아 엿새간 휴일이 이어진 지난 연휴 기간에도 크고 작은 산악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3일 인제군 방태산에서는 일가족 3명이 산행 중 길을 잃어 헬기에 의해 구조됐고, 지난 2일에는 평창군 무동산에서 60대 등산객이 30m 아래 급경사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가을철 신선한 날씨에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악사고도 늘고 있는 겁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산악사고는 가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산악사고로 소방헬기가 출동한 건수는 2,900여 건, 이 가운데 35%인 1,010여 건이 9월에서 11월 사이 3달간 발생했습니다. 한 해 산악사고의 3분의 1 이상이 가을철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소방당국은 산행 시 사고를 막기 위해선 적절한 등산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각자의 체력 수준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요즘에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하산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계획하시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신고와 이를 대비해 산행 시 겉옷과 식수, 보조 배터리 등을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악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데요. 신고를 하실 때 휴대전화의 GPS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에 저희에게 신고해 주시면 정확한 GPS를 따라서 저희가 찾아갈 수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단풍이 시작되는 이달,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최근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공공주택 1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건설사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을 지원하는 게 골자입니다. 네, 주요 내용과 실효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미래지식원 하정민 겸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교수님, 추석 연휴 직전에 916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내용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새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요. 건설사 금융 지원이 핵심인 건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공급에 굉장히 많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정부는 이제 100만 호 이상 주택을 신규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일반 민간 시장에서도 PF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이제 공급되는 물량이 많이 적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증권사라든지 그리고 저축은행의 부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한 이제 파이낸싱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 정부에서 약속한 그런 공급 그리고 건설사들의 상황, 증권사라든지 어떤 유동성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또 그리고 예상 시기보다 공급되는 시기가 좀 지체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건설사들의 폐업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요. 건설업황 부진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 건지 정부의 대책에 좀 약효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존의 PF에 대해서 그 보증 비율을 90%에서 100%까지 올려주고 그런 대출 내용 같은 경우를 비율을 좀 올려준다라고 발표는 했지만요. 사실 이미 이제 일반 건설사들의 부채가 굉장히 많이 높은 상황이다가 유동성과 그리고 기존의 분양이 또 미분양이 쌓이면서 자금 회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런 규제라든지 이런 금융에 대한 시장 리스크를 좀 완화해 준다 해도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회복세로 돌아서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미 지금 경기권이라든지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리스크와 타격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대출의 규모 같은 경우에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없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런 정부의 대책이나 규제에 이런 약소한 해제가 시장의 온기를 불어주긴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대책이 공급 위주의 방안이다 보니 수요 측면에서 대책이 빠졌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아파트의 공급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공급할 부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권 위주의 이제 공급 정책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지금 이제 건설을 시작해서 분양을 한다 해도 지금 분양하는 것들의 입주는 2, 3년 뒤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2, 3년간의 갭을 봤을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서울권에 있는 물량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베드타운인 경기도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이 조금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양극화라든지 불균 영역이 좀 심해질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공공적으로 대규모 공급을 해주는 거 말고요. 민간이라든지 지금의 이제 서울 도심 내에 공급을 해결하려면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단지의 규제를 조금 풀어줘서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몇 년 뒤에 신규 주택 공급이 끊어져서 집값이 급등할지 아니면 충분히 주택이 공급돼서 집값 걱정을 조금 덜어도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 지금의 어떤 신규 분양이나 공급의 상황의 여하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가격이 바뀔 것 같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지금 건설 원가라든지 공급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양극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서울권 안에, 도심권 안에, 그리고 또 경기도 주요 지역에 공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제 신도시권에 새로 들어온 신도시권 경기도 인접 지역이라든지 주요 지역의 인접 지역에만 공급 계획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 해서 집값 해소라든지 안정화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향후 좀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보다 금리가 내려간다면 시장 상황이 조금 더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봤을 때 분양이라든지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이 시세와 봤을 때 얼추 비슷하다 그러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분양이라든지 신규 주택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분간의 금리가 이제 내년에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이제 물가라든지 경기 침체가 대규모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섣부르게 단기적으로 2, 3년만 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국대 미래지식원 하정민 겸임교수였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농촌으로 돌아가는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귀촌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어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경기 연천군에서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이른바 취농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박용수 씨. 7년 전 취농을 결심하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농촌 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아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도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던 박 씨는 스마트 전통주 양조 ICT 서비스를 개발해 양조장 예비 창업자들에게 공유하고 전통주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전통주 양조장을 하려고 물이 좋은 이곳 연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비로 이렇게 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다가 연천에서 율무를 사용한 전통주 개발 니즈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천군과 경기도에서 큰 자금을 10년 전 군인 배우자를 따라 수원에서 연천으로 오게 된 장수연 씨. 연천군 청년창업지원금 중 임대료 6개월치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받아 지난해 보습학원을 개원했습니다. 남편을 따라 오게 됐지만 이곳에서의 노후 생활까지 꿈꿀 정도로 만족스러운 농촌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창업을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래서 적당한 대출금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 청년센터에서 사업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보태서 이제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통해서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비나 초기 정착금을 받아 정착하는 귀농귀촌 인구는 50여 명. 대부분 농사나 사업에 처음 도전하고 있습니다. 취농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은평구가 스페인 빌바오시 관계자를 초청해 국제 교류 협력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스페인 빌바오시 국제협력국장 등이 은평구를 찾았는데요. 이들은 공공건축의 전국적 모범 사례로 꼽히는 부산동 도서관 마을과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참석했던 국제 사회적 경제 협의체 다카르 포럼에서 빌바오시 대표단과 두 도시의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약 4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은평구와 빌바오시는 문화, 예술, 유소년 체육 분야, 공무원 상호 방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천구가 내년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갈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양천구는 오는 13일까지 목 1동과 사동, 신정 1동 등 모두 7개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21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격 요건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해온 사람 등입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병원 국회의원이 정당 현수막 날림 문제 해결을 위해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은 허가나 금지,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강 의원은 여러 지자체가 보행자의 안전 등을 이유로 제한에 나서고 있지만 법률적 제한 필요성이 제기돼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